안녕하세요. 준일입니다. 오늘은 체인 리액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의 물리치료사입니다. 그 캐럴 르윗이라는 사람이 통증 부위를 치료하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은 손목만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팔꿈치나 어깨 쪽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지점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발목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발목도 체크하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무릎이나 고관절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발목도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슬 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과 근막이 몇 개의 관절 분절에 걸쳐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육은 관절 사이의 부하를 분산시키고 원위부 움직임을 위해서 근위부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머슬 슬링입니다. 아티큘러 체인입니다. 신체가 바른 자세에 있을 때 다른 관절과 연관되어 있는 한 관절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아티큘러 체인 자체는 포스처럴 체인과 스트럭처럴 포스처럴 체인으로 나뉘는데 포스처럴 체인은 여러분들도 잘 보셨던 그림이다시피 이 브리거가 톱니바퀴 척추라고 소개를 했던 그림인데요. 골격 구조의 위치는 인접한 조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기본적으로 저희 골반 위에 허리가 있고 허리 위에 등이 있고 등 위에 이렇게 목이 있잖아요. 이 허리의 위치가 아니면 등의 위치가 이 전체적인 자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자체가 포스테로 로테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 소라식에서 커브도 심해지고 이 커브를 또 보정하기 위해서는 목도 이렇게 과하게 젖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럭처럴 포스처럴 체인은 중심축이 되는 골반이나 갈비뼈, 어깨뼈에 붙는 근육의 긴장감이나 약화로 인한 구조의 위치 변화입니다. 체인 포스처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뼈다 하면은 어깨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날개뼈가 있으면 여기 승모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승모근이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어깨를 위로 올려서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승모근이 너무 늘어나서 하견을 만드는 다운로드 로테이션을 만드는 상황을 스트럭처 포스처럴 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처럴 체인은 한 관절이 인접한 관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스트럭처 포스처럴 체인은 스카플라나 뭐 골반이나 갈비뼈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랜드마크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붙어 있는 근육의 긴장도로 인해서 이 위치 변화를 얘기할 때 스트럭처 포스처럴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키네틱 체인은 보통 저희가 오픈 키네틱 체인, 클로즈 키네틱 체인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그러한 키네틱 체인, 운동 사슬입니다. 여기서는 관절에 대해서 접근을 조금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풋이 프로네이션 되어 있으면은 결국에는 룸바 쪽에서도 위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룸바 쪽에서 위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발목 하나 때문에 룸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허리가 아픈 경우에 허리가 왜 아프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될 때 이 허리나 허리 인접한 관절까지는 보긴 하지만 이 무릎이나 이 발목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생체 역학적 측면 파악을 위해서 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발목이나 뭐 심지어는 어깨나 목에 영향일 수도 있다. 머스큘라 체인은 대표적인 예로는 시너지스 협동근이죠. 그리고 머슬 슬링이랑 마이오파셜 체인 이렇게 나뉘는데 이 시너지스트는 대표적인 예로는 스카풀라의 커플 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풀라의 안정성을 위해서 각기 다른 근육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과 함께 작용하면서 이 머슬 체인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협동근이고요. 그 다음에 머슬 슬링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근막경선 해부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유사합니다. 몸통을 통해 몸의 하부에서 상부까지 힘이 전달되고 회전을 촉진시키는 것. 해부학적으로는 길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전체에 걸친 근막 연결이 근육 사슬 패턴의 기초이다. 근막경선 해부학을 얘기한 메이어가 근육은 독립적인 수축보다는 기능적인 움직임으로 함께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육을 외울 때 오리진과 인설션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설명을 하게 될 때 이거 하나로만 설명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 어떤 근육이 어떤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어덕터와 어블리크 머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SA 머슬들까지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하부에서 상부까지 힘이 전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이오파셜 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흉요추 근막과 업도미널 파샤가 있죠. 뭐 아무래도 몸통의 앞판과 뒷판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몸 하체와 상체에 힘을 전달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 근막입니다. 저희가 어깨나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을 볼 때 사실 코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흉요추 근막과 이 복부 근막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신장성 부족과 근육 조직과의 친밀도 부족은 관절의 자유도를 제한하며 근막의 더 큰 기능 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임상가는 사슬 반응 평가 시 근막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육과 어떤 근육이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지라고 평가를 하게 될 때 어차피 여기는 지나가는 하나의 인터체인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뉴럴로지컬 체인은 얀다가 얘기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프로텍티브 리플렉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반사가 왜 나오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얀다가 얘기한 이 보호반사의 필수는 바로 보행과 지기와 저작과 호흡 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보행은 굉장히 오토매틱하게 걷잖아요. 네, 오토매틱하게 걸을 때 왼발 나가고 오른손이 나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뉴럴로지컬한 체인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아도 신경계에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뉴럴로지컬 체인에서 프로텍티브 리플렉스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쥐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건을 들고 쥘 때 떻게 움직이는지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몸쪽으로 가지고 오거나 뻗거나 하는 동작을 볼 수 있고요. 호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오토매틱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프로텍티브 리플렉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프로텍티브 리플렉스라고 해서 저작은 주로 먹는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랑 연관되어 있어서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뉴럴로지컬 체인에서는 센서리 모터 체인이 있는데요. 이 센서리 모터 체인에서는 리플렉시브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센서리 모터 어댑테이션 체인이 있습니다. 리플렉시브 스테빌라이제이션은 예를 들어서 요통 환자가 있을 때 TRA의 딜레이 온셋과 관련된 논문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를 움직일 때 요통이 있는 사람과 요통이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요통이 없는 사람은 TRA가 우선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요통이 있는 사람은 딜레이 온셋이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뉴럴로지컬한 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백페인이 있어서 딜레이 온셋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신경학적인 그 연쇄사슬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럴로지컬한 체인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독립된 이 TRA 머슬의 타이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저희가 따로 TRA를 독립적으로 운동하기 위한 코어 운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임핀지먼트 신드롬 환자의 경우에는 SA 활성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뉴럴로지컬한 체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활성화 지연이지만 단순히 머슬의 그 슬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SA 머슬과 룸보이드 머슬과의 관계 아니면 SA 머슬과 업도미널 머슬의 관계에도 하나의 그 머슬 슬링의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뉴럴로지컬한 체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SA 활성화의 지연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평가를 하게 될 때 이 SA 머슬이 기능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때 이게 타이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근육이 약한 건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센서리 모터 어댑테이션 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적응과 수직적 적응으로 좀 나눠 놨습니다. 수평적 적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인접한 관절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뭐 허리가 아프신 분이 뭐 목도 아프다, 목도 아프신 분이 허리도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적인 적응은 이거는 CNS와 관련된 문제죠. 브레인에서 일어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목을 한번 접지르려면 이게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 없잖아요. 발목을 접지르면은 쩔뚝쩔뚝 걷게 되는데 이거는 뇌에서 너가 바르게 걸으면은 발목이 아프기 때문에 쩔뚝거려야 돼라는 수직적인 그 명령 신호 체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센서리 어댑테이션 체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슬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낫는다고 해서 보행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보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변형된 뉴럴로지컬 체인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보행 훈련도 따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입니다. 체인 리액션의 이해는 임상가가 빨리 기능적인 병리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증의 원천보다는 원인에 초점을 둔다. 근육과 관절, 근육, 신경학적 사슬은 만성 신경근 골격계 통증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좀 만성 통증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의 사슬의 문제, 근육 사슬의 문제, 발목 통증 환자 얘기했던 것처럼 신경학적인 사슬의 원인에 의해서 몸이 변화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통증의 원천보다는 이 원인에 초점을 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만 보는 게 아니고, 목이 아픈 사람은 목만 보는 게 아니고, 넓은 시각의 형태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은 근골격계의 통증과 근육 불균형의 병리적 기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